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오늘은 젊은 크리스찬은 지수에 투자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올해 나이가 90세고요. 1951년부터 70년 동안 전문 투자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투자회사 벅셔 해서웨이를 갖고 있는데요. 주가가 1965년부터 연평균 2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개인 자산은 10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장기간 평균 20%의 수익률을 얻었다는 점에서 대단한 분이시고요. 전 세계의 투자자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벅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가 올해 5월 1일 날 LA에서 열렸습니다. 화상으로 열렸는데요. 이분이 거기서 지금 미국 가계 자산의 41%가 주식에 투자되어 있고 최고점에 올라와 있다고 하면서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문가가 아니면 종목 대신에 지수에 투자라는 조언을 했어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 날 연례 주주총회에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S&P 500 인덱스 펀드 등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란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100년 전에 자동차가 미래의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났는데 관련 기업 중에 2000여 곳이 지금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유망한 핵심 산업이지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생겨났으나 그러나 2000여 개의 기업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1989년에 세계 20대 기업 중에서 지금 20위권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업 간의 부침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개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핏은요 2019년 CNBC 인터뷰에서 자신이 죽으면 재산의 10%는 미 국채에 그리고 90%는 뱅가드, 이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 이름입니다. 뱅가드 S&P 500, 그래서 티커로 VO라고 하는데요. 여기 ETF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라고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밝혔어요. 자, 여기서 S&P 500 지수가 뭔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수는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미국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주가 지수입니다. 미국 우량기업 500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S&P 500 ETF라는 것은 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S&P 500 지수 산정 시 정기적으로 최고의 500개 기업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재조정하기 때문에 S&P 500 ETF는요. 한 기업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또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회계 부정을 일으켜서 상장 폐지되거나 하면 우리가 그 기업에 투자한 투자가라면 투자금이 모두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최고의 기업 500개를 정기적으로 재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개별 기업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S&P 500 ETF는 1993년 1월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수익률이 연 10% 정도 되고요. 배당 1.3%는 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P 500 ETF에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11% 이상의 수익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버핏은 10% 정도를 채권에 투자하라 그랬거든요. 채권에 투자라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내 자산의 손실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도표인데요. S&P 500 지수가 96년 605포인트에서 현재 4218포인트 정도, 그래서 25년간 약 60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떨어질 수는 있지만 몇 년 안에 다시 오르죠. 떨어졌더라도 오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 이상 투자를 하면 항상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지표는 VO라고 하는 S&P 500 그래프하고요. TLT라고 하는 미국 20년 채권 ETF 가격 변동 그래프입니다. 이 파란색이 S&P 500을 추종하는 VO라는 주가 그래프입니다. 계속 우상향을 했죠. 그리고 아래 것은 채권 TLT입니다. 여기서 S&P 500 지수가 올라가면 채권은 내려가고요.
S&P 500이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특별히 작년 코로나 위기 때 주식 가격이 급락할 때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최근은 주식 가격이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주식을 주로 사되 그러나 안전한 그 해지 보호하는 수단으로 내 자산을 지키는 수단으로 10%는 채권을 사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S&P 500 ETF의 종류가 뭐가 있나 봅시다. 티커로 보면 VO가 있고 SPY가 있고 IVV가 있고 SPLG가 있어요. 버핏은 뱅가드 S&P 500 ETF를 사라 그랬죠. 그래서 그 티커 약자가 VO인데요. 그걸 보시면 평균 거래량이 얼마냐? 약 450만 주 되죠. 충분한 거래량이 있어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배당이 얼마냐면 1.41%입니다. 수수료가 1년에 0.03%입니다. 그래서 VO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음 것은 스파이라고 하는 스파이더 회사에서 운용하는 것인데 티커가 SPY예요. 거래량 굉장히 많죠. 8,700만 주 이상이고요. 배당금이 1.33입니다. 좀 전에 VO는 1.41이었는데 조금 낮죠. 운용 수수료 보수도 0.09%로 VO가 0.03이었는데 그거보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VO가 SPY보다는 좀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IVV도 있습니다. IVV는 iShare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도 보면 약 한 460만 주 거래량이 그렇고 배당이 1.36, VO보다는 좀 적죠. 그리고 운영 수수료는 VO하고 똑같네요. 0.03%입니다. 자, 이 VO, SPY, IVV는 약 380불에서 410불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싸죠. 그래서 싸게 만들어 놓은 상품 SPLG도 있습니다. SPLG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8불이에요. 앞에 거에 거의 한 8분의 1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죠. 이것도 보면 평균 거래량이 한 330만 주니까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이 0.37%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운영 보수 수수료가 0.03%로 가장 저렴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VO를 사든가 SPLG를 사는 것이 S&P 500 ETF를 구입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다 달러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원화로도 살 수 있는 상품이 우리 증권시장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P 500 ETF가 코덱스 미국 S&P 500 TR이라는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TR이라는 것은 토탈 리턴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있죠. 토탈 리턴. 배당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다시 투자하는 겁니다. 재투자하면 원금이 점점 더 불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10년, 20년이 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토탈 리턴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토탈 리턴으로 된 이 상품은 코덱스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KB스타나 킨덱스나 타이거에서도 이런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토탈 리턴이 아니라 그냥 프라이스 리턴, PR입니다. 그래서 토탈 리턴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이것은 한 주당 10,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국채는요. TLT가 대표적인데 이것은 20년 국채 변동률을 따라서 만든 ETF입니다. 평균 거래량이 하루에 1,600만 주나 되니까 충분하고요. 이것도 1.58%의 배당을 주고요. 수수료는 조금 비싸네요. 0.15%입니다. 그래서 버핏은 이 TLT 10% 그리고 VOO 90%를 사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월급날 아니면 특정한 날을 정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30만 원이라든가 50만 원이라든가 이 돈을 90%는 S&P 500에 10%는 TLT에 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TLT와 VO를 각 10%, 90%를 혼합해서 연 12%의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채권에서도 수익이 나니까요. 이것의 투자 방법의 장점은 종목을 고르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죠. 그리고 개별 주식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로 산다고 하면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요. 위기 때 돈이 다 미국으로 몰리죠. 왜냐하면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라든가 다른 화폐의 환율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 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요. 꾸준히
그리고 상당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 12%면 웬만한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보다도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12%로 가정하고 월 30만 원씩 30년 또는 40년 동안 투자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젊은 크리스찬에게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 30만 원씩 30년 또는 40년 12%로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년에 월 30만 원씩 투자하면요, 한 해에 360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 12% 수익을 붙이면 이제 403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해서 쭉 해서 20년이 되면요, 2억 9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30년이 되면 9억 7천만 원, 그리고 40년이 되면 30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이 30년에서 40년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한 50만 원을 매달 산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30년, 40년 하면요, 쭉 가면 20년이 되면 4억 8천만 원, 30년이 되면 16억 원, 그리고 40년이 되면 51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돈을 잊어버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매달 30년, 40년 정도 투자하면 나중에 상당한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응용을 해서 현금을 하나의 종목으로 생각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의 버블이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되면 VOO, S&P 500 투자 비중을 90%에서 70% 또는 60% 이렇게 줄이고요. 그 남은 현금 20% 또는 30%를 계속 모아서 갖고 있다가 위기가 오면 주식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럴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모두 급락했을 경우에 채권 TLT를 추가 매수하면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 사태 때 이 TLT하고 VOO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노란 선은 금입니다. 금은 그냥 제가 참고하라고 여기다가 추가해 놨고요. 이 파란 선이 VOO S&P 500 지수죠. 그래서 코로나 3월 때 굉장히 많이 급락하죠. 그러나 TLT는 잠시 급락하다가 올라가서 상당히 계속 수익을 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한참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다시 회복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 줌으로써 내 손해 난 자산을 채권이 해지해 주는 것입니다. 또는 금리가 높아지면 예를 들어 3% 정도 대에 진입하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VO, S&P 500 이 ETF의 매수 비중을 줄이면서 이제 90%에서 80%, 70%로 줄이면서 TLT 채권 매수 비중을 점점 늘려갈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언제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드리는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40대, 50대, 60대와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들 이영주 씨라거나 강창희 대표의 영상들을 한번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젊은 크리스찬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올해 S&P 500 90%와 채권 10%를 섞어서 보유하면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은 어쩌면 제일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자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초조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의 본질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신현증권의 김학균 센터장이 이런 멋있는 말을 해서 제가 적어놨어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시간을 사자는 거죠. 내가 번 돈, 어디서 이제 빌린 돈이 아니라 미수를 쓰거나 레버리지를 일으킨 돈이 아니라 내가 순수하게 벌어놓은 돈,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돈, 그것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이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시간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시편 62편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월 얼마씩 계속 적립을 하시고요. 그리고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잊어버리시고요. 그리고는 늘 평상심으로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어진 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사는 젊은 크리스찬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